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2가지,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라기보다는 엔지니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구나. 찬양팀들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가벼운 워크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왜 우리 음향팀은 마이크 하나 가지고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가? 자, 찬양팀 분들, 아까 여기 어디들이 되게 많았어요. 찬양팀 분들 혹시 엔지니어가 마이크 좀 어떻게 잡지 마세요. 뭐 어디 뭐 하지 마세요. 얘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잔소리를 좀 들어봤다. 한 2번 이상은 들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드세요. 네, 여기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 가슴이 아팠죠. 그죠? 설명을 해줄 거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던가. 일단은 마이크 잡지 말라고요. 뭐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소리 지르는 분들 있으세요. 마이크 가지고서 제 소리가 안 들어요. 잘 안 들리고 제 소리 이상한데요. 소스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건 깡패야. 이건 거의 깡패 수준인데 이게 불신이 쌓이면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나도 못하겠어요. 막 이런 그 불편한 지식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잔소리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잔소리는 마이크를 두드리지 마세요. 막 벌써부터 막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런 리액션 저 사랑해요. 예, 제가 리액션 너무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선물 줄 수도 있어요. 자, 좋아요. 왜 우리 마이크를 두드리지 말라? 여러분들 찬양 사운드 체크업 했었을 때 마이크 막 굴러다니고 그쵸? 그 케이블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어딨니? 막 이러면서 일단 찾아. 좀 관리가 잘 되는 데는 마이크 박스 열어가지고 찾아. 그래서 일단 꼽아. 근데 일단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나와 있는지 찬양팀이 하기 전에 바로 노래 부르지 않고 일단 마이크 테스트는 해봐야겠죠. 나오는지. 그랬었을 때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마이크 재보면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한다. 없죠.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마이크 잡아서 네 테스트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잘 나옵니다. 원, 투, 책. 여기까지는 한다. 손 한번 보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훈련 받아야 하고 잔소리 많이 들어야 해.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요거까지는 괜찮아. 요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요거 일본에서 가리가리라고 그래요. 가리가리. 제가 참고로 죄송한데 일본에서 처음에 음향을 4년 동안 거기서 전공을 하고 미국에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일본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기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주옥 같은 그 영상들이 제가 일본에서 제가 있었던 모교에서 진짜 어렵게 구한 거에다가 DVD에다가 제가 번역해가지고 있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7부짜리가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그걸 보여드리는데 일본어 나오면 저한테 시선이 따가울까봐 시기를 좀 잘못하긴 했는데 자, 요런 건 가리가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운드 엔지니어가 팍팍 치기 싫은데 내가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원투책 하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찬양팀들은 어떻게 해요? 요 정도 세기에서 포크린 거 가지고 기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막 라인 어레이 아니면 조금 작은 교회라도 엄청 음량을 크게 틀어놓고 거기에 서브우프까지 있어 막 무지막지한 저음 나오는 녀석 있다 그러면 칠 때마다 영화 블록버스터에서 영화관에서 보던 이런 느낌 이런 거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를 두들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소리의 전달에 대해서 약간 하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소리는 뭐의 전달, 진동, 움직임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게 가장 많이 뭐 음향 서적이든 뭐 유튜브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여러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안에 이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죠. 손 한번 대보세요. 이건 늘 할수록 가장 이지한 것 같아. 가까이 대고 가나다라 해보세요. 가나다라. 네,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한 번만 더 냄새나도. 자, 파피푸페포 해보세요. 피푸페포. 예, 빨리 손 내리세요. 옆 사람 좀 안 좋으니까. 가나다라 파피푸페포를 했었을 때 손마디로 뭐를 느끼셨어요? 바람, 그죠? 공기의 프레셔. 뭐 입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성대를 통해서 입의 모양을 통해서 가나다라라는 발음이 내는 전달하는 세기와 파피푸페포라고 해서 몰아서 치는 음의 세기가 다르죠. 마이크가 똑같아요. 얼마만큼의 하는 정도의 얇은 음압을 얘가 캐치해낼 것이냐 아니면 퍼, 피, 푸 이런 걸 느끼실 거냐 엄청난 하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 헤드룸을 쳐서 소리가 날 것이냐. 여러분들 손맞이에서 느꼈던 것들이 마이크 헤드를 열어보면 이 안에 얇은 진동막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걔를 푸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의 다이어프램이 많은 아파해요. 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 손은 고와져야 돼 하면서 우유에다가 이렇게 매번 손 닦으시는 분들까지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에서 그 알바를 해야 됐기 때문에 늘 저녁마다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6시간 동안 세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하는 동안에 세제를 끼고 하면 좋은데 뽀드득 소리가 꼭 끝에 나야 된대. 그래가지고 늘 맨손으로 이 세제가 이런 퐁퐁 세제 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세제 있잖아요. 그거를 늘 요만큼 뽀가지고 훅 한 다음에 이거 뽀드득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 유학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동사무소 갔는데 지문이 안 나온대. 이게 다 벗겨지고 또 가려워서 맨날 저녁마다 가려워가지고 이걸 계속 바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바비가 센 걸. 그거 해야 일본 유학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그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찐데 여기가 다 습진이 생겨가지고 그거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이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퍼피포페포 느꼈던 부분이 이게 다 상하면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네, 되게 무디해져요. 여러분들 다이어프램을 그렇게 팡팡팡 치면 칠수록 두 가지가 아파하는데 하나는 이 작은 다이어프램이 마이크가 굉장히 무디해지고 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에 그닥 좋을 게 없어요. 손상이 많이 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피커 같은 원리예요. 얘는 같은 진동막이 소리를 반서서 소리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면 스피커는 그게 받아서 다시 공기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가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훅 나와줘야 되는데 팡팡 칠 때마다 스피커에 무리가 가요. 이런 식으로 얘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은 녀석인데 얘를 훅 해줄 때마다 얘 스피커에 좋을 게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죠? 자, 일부러 좋은 스피커 사가지고 아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매니아 분들은 에이징이라는 걸 오히려 해요. 그래서 내가 늘 듣고자 하는 음악을 일부러 오랫동안 틀어놔가지고 이 스피커가 내가 늘 이런 음악 장르에 가장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움직이는 그런 환경을 얘를 기회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걸 에이징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뭐해? 차량팀들이 매주마다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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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건데 그죠? 스피커와 마이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마이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뭐하고 무슨 마이크가 있죠? 하나는 다이나믹 마이크, 또 하나는 콘덴서 마이크. 그죠? 요 정도는 이제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마이크 중에 뭐 왼쪽에 있는 SM58 보컬 마이크, 베타 52 뭐 킹 마이크, 뭐 스네어나 뭐 다양한 악기 하는 것들 탑 마이크, 뭐 저것도 탑 마이크로 많이 쓰는 건데 저런 다이나믹 마이크의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레코딩 할 때 쓰는 거, 목사님 구순에 더듬이 쓰는 거, 그다음에 콰이어들 할 때 위에다가 설치도 많이 하는 것들, 뭐 탑 마이크, 보컬 마이크도 이렇게 핸드헤드로 생겼는데 약간 베타 8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각져 가지고 얘는 콘덴서 타입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레코딩 하거나 아니면 기타에다가 흔히 이제 설정하는 저런 마이크들도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에서 아까 그 퍽퍽 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한 녀석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얘가 좀 깡따구가 있어요. 깡따구 일본어 아니죠? 일본어인가? 죄송해요. 자, 조금 더 서민적 근성이 있어요. 내가 잡초 근성이 있어서 웬만큼 질질 끌고 다니고 끝난 다음에 먼지 다 마시고 해도 그리고 뜨겁고 습하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원리 자체가 좀 러프하게 움직이는 자기 유도 마그네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있지만 무식하게 나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나름 근성이 있고 근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는 사실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소자가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 습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충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48V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팬텀 파워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늘 그걸 눌러줘서 포켓을 빵빵하게 해주고 배를 배불리 먹여줘야 일 좀 할게 해가지고 하는 좀 까탈스러운 녀석이에요. 약간 귀족적 근성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마이크를 빼주실 게 아니면은 그 안에 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보통 뽑아서 일부러 넣어놓고. 근데 그런 마이크에다가 저기 콰이어 마이크는 거 확인할게요. 네, 팡팡 팡팡 나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 마이크를 100만 원짜리 사놔서 그거 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2개월, 3개월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체크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리가리 그런 거 마냥 팡팡 쳐서 음을 확 몰아줘가지고 다이어프레임한테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긁어주셔도 일단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치만 어쨌든 레벨은 다시 체크업을 해야겠죠. 그죠? 마이크를 어제 경산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마이크를 왜 두드리지 말아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아파서요. 네, 맞아요. 마이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